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 규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챕터 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그쵸? 기본법의 두 번째 챕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조 보십시오. 8조. 소방력의 기준. 그럼 소방력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보세요. 소방에 필요한 힘이겠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소방에 필요한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인력, 공무원. 이 안에 들어가고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력들이 뭐를 써요? 그렇지. 맞습니까?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인력이 쓰는 또는 장비가 쓰는 용수. 이런 것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보세요. 소방기관이, 그러니까 소방기관이라는 건 뭐 청이 될 수도 있고 본부가 될 수도 있고 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소방력이라고 얘기한대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소방 업무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이 소방 업무가 몇 조에 나오냐면 앞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앞에 가보시면 요게 잠시만요. 앞쪽에 가보면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또 페이지를 제가 적어왔어야 되는데 페이지를 안 적어와가지고 거기 가보면 이제 3페이지 3조 그죠? 3조에 가보면 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기본법 3조요. 그죠? 그래서 거기 3조에 가보면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교육 홍보 그쵸? 뭐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교육, 홍보, 그쵸? 이런 것들을 소방 업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이걸 소방력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뭘로 정하겠다? 행안부령으로 정하겠다. 이 대통령령 아닙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시도지사는 자, 보십시오. 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답니다. 결국 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어떤 계획이라던가 또는 이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 다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맞습니까? 자, 그리고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8조에 대한 내용이죠. 그쵸?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구조죠, 구조. 네, 구조 같은 경우는 제목이 뭐냐면 소방 장비에 대한 국고보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 장비를요, 시도별로 당연히 다 갖추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 시도별로 필요한 소방 장비는 당연히 누가 사는 거야, 다? 시도지사가 본인 시도의 뭘로? 예산으로.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로 이제 돈을 주고 우리가 이제 사는데 예산을 가지고. 근데 이 예산이요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일 내가 뭔가를 사야 되는데 예산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것들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비싼 것들 있잖아요. 자, 비싼 물건이 있으면 이걸 받을 수 있대요. 국고보조. 그래서 국가는 시도에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 즉 이 소방 업무, 아까 얘기했던 요 업무에 필요한 어떤 경비에 일부를 보조한다. 이것도 전부라고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1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본 보조율은 뭘로 정한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대. 맞나요? 그래서 밑에 대통령령에 가보면 여기 정말 중요한 조항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대통령령 쪽에 가보면 2조에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즉, 국고보조 대상을 해주는 아까 얘기했던 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주겠다라고 얘기한 사업 범위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결국은 요 1항 있죠. 얘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야, 나오더라도.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면 이런 물건을 살 때는 이게 비싼 거니까 뭐를 해주겠다? 일부 국고보조를 해주겠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는 이렇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차, 헬, 정, 통, 전, 방. 뭐라고 여러분들? 차, 소방차, 헬기, 소방정, 그 배죠, 배. 그리고 통신설비.
그리고 전산설비. 맞습니까? 그리고 방화복 나와요. 방화복. 이런 것들 이제 바꿔놓을 수 있죠. 그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사무용기 안 돼요. 사무용 집기 이런 거 안 되고, 뭐 소방활동복 이런 거 안 됩니다. 많이 바꿔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청사건축. 이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청사라는 게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 앞에 있는 것들도 다 어떤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짜지구레한 것들, 사무용 집기라던가 소방활동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해주지 않겠다. 방열복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방진복이라는 건 우리 자체에서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죠? 됐습니다. 요거 범위 있죠? 범위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범위. 자, 1항 1호에 따른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기부금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뭐 이런 법 이름도 바꿔놓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나올까요? 네, 뭐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밑에 가보면요, 요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의 규격, 요걸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밑에 가보면 규칙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자세한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 종류와 규격은 1의 2와 같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소방자동차가 큰 자동차도 있겠죠. 뭐 대형, 중형, 소형, 그쵸? 그 대형의 뭐 마력 기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가보면 표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되고,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은 다음과 코와 같다라고 해가지고, 만일 국고보조 산정을 내가 하는데 돈을 얼마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걸 산정을 할 건데, 그 물품의 가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물품이 국내 조달품이래. 그죠? 그럼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국고보조를 해주는 거고, 수입 물품이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냥 외국물 먹고 들어온 애들이죠. 그럼 조달청에서 조사를 한 해외 시장 시가라고 나와 있고, 해외의 시가. 자, 정부 고시 가격이나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이다. 그럼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평균가. 맞습니까? 네, 요런 것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제가 봤을 때 크게 여기서 나올 건 없지만, 나온다면 혹시 평균가를 최고나 최저가로 바꿀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수입 물품에 가보면 이게 조달청이 아닌 뭐 예를 들어 뭐 소방청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오답으로 나올 만한 게요. 그죠? 이런 단어들 조금 잘 보시면 되고, 얘보단 요 위에 게 더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근데 제가 한번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이제 벙쪘던 게 뭐냐면, 요게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별표. 근데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게 저도 그렇고 뭐 다른 강사님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왜 외우고 있냐고, 내 말은.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뭐가 나왔냐면, 여기 지금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있죠. 요걸 보기에 주고, 요거를 보기에서 준 거죠. 특수 뭐 중형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요 마력 기준, 톤급 몇 인승, 요거 잘못 짝지어진 거.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 보자마자, 야, 그래. 이런 문제까지 이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게, 여기 갔을 때 이제 구조정. 여기 지금 마력 기준이 없잖아요, 얘는. 이건 이제 마력 기준은 우리가 이제 보통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출력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출력 기준이 없어요. 그냥 톤만 있어, 톤만.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다? 마력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 체크하실 게, 정에는 뭐가 없다? 마력 기준이 없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헬리콥터는 5에서 17인승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겠죠. 나왔던 거 정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위쪽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 자동차에 가보면 펌프차, 대중소가 있죠. 대형은 240, 그죠? 그리고 여기가 170, 여기가 120이에요. 숫자가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대형은 어차피 240, 중형은 170.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숫자 정도는 저는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형은 240, 여기도 중형은 170. 그쵸? 여기 밑에 가보면 화학 이런 것들까지 다 외울 수는 없어, 여러분들. 뭐 고성능은 340이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좋은 거면 340이다, 뭐 라고 보셔도 되지만 이런 거보단 여기 대형, 중형 똑같잖아요, 다 계속.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가보면 사다리 소방차 같은 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명차나 배영차가 지금 다 뭐예요? 중형이잖아요, 중형. 그러니까 170. 중형 170. 대형 240. 맞습니까? 뭐 요 정도? 요 정도? 그리고 나왔던 거 위주로 나머지 그 외의 거에서 만약 시험 문제가 나온다? 활동 장비 말고 전용 통신 설비 및 전산 설비. 야, 이런 건요, 여러분들 내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전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마력 낸 것도.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맞잖아,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 표 못 외워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는데, 야, 통신설비, 전산설비가 나왔는데 만약 전력값, 와트값을 바꾼다? 국내 회선값을 바꾼다? 저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더라도 그 문제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죠? 요 뒤에 건 그냥 날립시다 하셨죠? 네, 날리시고. 밑에 썸머리 가보면 이제 요게 나오죠. 국고보조. 요거는 썸머리에 대한, 여러분들 내용이니까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0조로 가겠습니다. 10조. 10조가 뭐예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그러면 10조가 시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죠? 10조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10조에 가보면 이름이 뭐가 나와요? 소방용수시설이 나오죠. 그죠? 그럼 소방용수시설의 종류에 뭐가 있다? 세 개가 있죠. 그죠? 이거는 암기. 자, 소방용수시설의 종류에 뭐가 있다고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앞글자 따서 소급저. 소급저가 있습니다. 소급저. 됐나요? 그러면 이 소급저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시도지사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 다만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업자는 자, 소화전을요. 소방용 말고 일반 수도업자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대요. 수도용으로. 그러면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소화전을 설치해야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일반 수도업자가 설치하는 것도 시도지사가 설치하냐? 아니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유지나 관리도 시도지사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거 다 누가 합니까? 수도업자 본인이 해야 돼요. 꼭 알고 계시고, 여기가 보면 서장과 섭의해야 된다 그랬죠. 틀림없이. 자, 이런 것들을 본부장이나 시도지사로 바꿀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수도업자가 설치한 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설치도 유지관리도. 대신에 설치할 때 누구한테 꼭 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지나가시다 보면 요게 이름이 뭐예요? 소화전. 이건 정말 많이 보시죠. 여기 소화전.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제수변. 제수밸브라고 해가지고 얘를 열어주는 밸브. 이런 것들이 땅속에 이제 숨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열면 여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아셨죠? 이게 소화전이고요. 얘 이름이 뭡니까? 급수탑입니다. 급수탑. 근데 이게 거의 없죠, 요즘은. 왜냐하면 이게 미관상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로변에 그냥 이렇게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 자체가 이제 여기서 물이 쏟아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 물을 누가 받아 쓰는 거예요? 소방 공무원들이 받아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밸브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죠. 근데 이 밸브가 어때요? 생긴 게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높이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1.5에서 1.7m 높이가 이 기준이에요. 그럼 1.5에서 1.7이면 제 키가 한 180 정도 되니까 180이면 이게 한 요 정도 오는 거예요. 요 정도.
여러분들 지금 혹시 느꼈어요? 제가 거짓말한 거? 180 아닙니다. 제가 170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딱 어디쯤 와요? 머리쯤.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라는 거야? 위험하다라는 거지,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제정신일 땐 상관이 없는데 또 막 이제 약간 내가 술에 한 잔 취해가지고 거하게 취해가지고 딱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인사불성일 때 부딪히잖아요? 다칠 수 있다. 맞습니까? 술도 적당히 먹어야지, 맞지? 일단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 이건 제가 그냥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넣어온 거니까 보시고,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또 통지하래. 자, 항상 사전 협의하는 것도 서장이고 통지하는 것도 서장이에요. 소화전을 유지 관리한다. 누가 유지 관리한다고? 요거는 일반 수도업자가. 이랑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하대요. 그죠?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하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호스나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 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자, 이름을 뭐라고 한대요? 비상소화 장치. 자, 이런 데 되게 많습니다. 우리 그냥 전통시장.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별로 뭐가 있습니까? 가보면 재래시장이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었는데 그게 다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이제 부르니까 그 전통시장 쪽. 그러니까 전통시장은요. 내가 아시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쭉 있으면 점포들이 쭉 모여있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약간 노점 점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노점 점포들이 엄청 쫙 깔려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소방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밀고 갈 수 있냐? 어떻게 밀고 갑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 비상소화 장치는 호스나 호스리를 소방용수시설에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쉽게 쓸 수 있게, 비상시에 쓸 수 있게 비상소화 장치라는 걸 설치를 해놓은대요. 아셨죠? 자,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 됐죠?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이따 뒤에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가보면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화재경계지구. 근데 여러분들 이 화재경계지구가요, 우리가 예방법에 가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화재경계지구란 말을 안 쓴다고요. 화재예방 강화지구라는 말을 쓴다고 지금은. 근데 이게 기본법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어야죠. 예방 강화지구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넣어놨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그러니까 이게 화재 경계지구였던 게 최근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예방을 강화해야 되는 지구. 대표적인 지역이 시장 지역.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진입이 곤란하고 초기에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도지사가 비상소화 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지역에도 뭐를 설치하는데요? 비상소화 장치를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 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급스탑 저수조와 비상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은 뭘로 정한다? 그래, 행안부령으로 정한대.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이게 진짜 시험지가 잘 나와. 요 행안부령이. 그래서 밑에 규칙 제6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첫 번째 가보십시오. 시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표지를 꼭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래. 자,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즉 멀리서도 봤을 때 저기에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 급스탑 저수조가 있네. 그죠? 자, 그리고 법 제10조 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과 같다. 그래서 이 설치 기준들이 시험문제가 잘 나와요. 아셨죠? 자, 그래서 비상소화장치 최근에 나왔죠. 비상소화장치 요 설치 기준이 나왔는데 소화전 함, 소화전, 호스 맞습니까? 그리고 관창 요런 애들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지금 여기 갔을 때 함이 있고 전이 있고 호스가 있고 관창이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포함해서 구성을 하는데 이 중에
호스와 관창은, 호관은 형식 승인 기준을 따라야 되고, 함은 성능 인증 기준을 따라야 돼요.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얘는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얘는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되고, 요게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뭐를 내주는 거냐면, 이 제품의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걸 인증을 받는데,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따로 있고요.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거야. 이 중에 더 빡센 기준은 얘야, 여러분들. 형식 승인. 아셨죠? 형식 승인이 더 어떻게 보면은 강한 기준이에요. 자, 일단 그 정도 알고 계시고요. 사망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 설치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청장. 이런 것도 뭐 시도지사로 바꿀 수 있겠죠. 맞나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시도지사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고시라고 나오면 다 청장이에요. 고시 나오면 청장이야. 누가 정하는 고시라고 나오면. 왜냐면 이 고시 자체를 누구밖에 못하냐면 청장밖에 못하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 꼭 정리를 해주셔라. 자, 그리고 7조. 네, 너무 많이 나서 봐봐, 여러분들. 기출표시 너무 많이 붙어있잖아요.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역에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가 몇 개가 설치돼 있고, 그죠? 내 주변에 어떻게 보면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판단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소방공무원이 나갔을 때 소방용수시설이 어딘지 알아야 소방용수시설을 쓸 수 있을 거고, 맞습니까? 소방관들이 출동을 할 때 주변에 어떻게 보면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게, 예전에는 여기가 되게 시골길이라 교통량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주변이 다 뭐가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도로가 막 2차선이었던 게 4차선이 되고, 그리고 없었던 교통체증이 생기고, 이런 것도 계속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소방용수시설과 그 주변의 지리에 대한 조사를 누가 하냐면, 누가 하는지부터 알고 계십시오. 본서가 합니다. 누가 한다고, 여러분들? 본서. 본서가 하고, 조사를 월 1회. 이걸 또 뭘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조사 했을 때 연일회가 제일 많아요. 1년에 한 번이. 아셨죠? 근데 여기는 몇 회예요? 월 1회. 그만큼 자주 해라. 이게 또 월에 딱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야. 월 1회 이상이니까 한 번보단 많게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조사하냐? 소방용수시설을 조사하래요. 그래,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고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 잘 보십시오. 요거 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소방대 상물에 인접한, 자, 이거 보시면 돼. 도로폭, 교통 상황. 그러니까 이걸 또 인접한이 아니고 뭐 떨어진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도로폭, 교통 상황, 그쵸? 이런 것들. 도로 주변에 토지 고저, 그죠? 토지가 위로, 아래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하가 생겼는지, 그죠? 지하 보도가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건축물의 개왕. 원래 뻥 뚫려 있던 곳인데 여기에 갑자기 건물, 막 고층 건물이나 초고층 건물이 올라가진 않았는지.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조사.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돼. 폭이나 교통, 고저, 건축물 개왕. 그죠? 자, 조사 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고, 조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뭐 그 결과를 2년, 보통 2년간 보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식이 다른 것뿐이야. 그냥 서식이 좀 다른 것뿐이지 어차피 얘네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2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규칙 별표 2. 소방용수 표지 기준. 이거는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기준이죠. 그죠? 올해도 나왔었고. 그래서 지하에 설치하는, 보세요.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에는 표지를 다음 강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얘예요. 소화전이. 이거는 지상식 소화전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들 매몰시켜 놓는 방식이 있어요. 걔가 지하식 소화전이겠죠. 만일 이게 지하식 소화전이다라고 하면은 지나가다가 여기 지하식 소화전이 있는지를 못 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를 들어 땅 속에 소화전이 이렇게 있대요. 맞습니까? 또는 땅 속에 이제 수조, 그러니까 저수조죠, 저수조.
수조를 묻어놓게 되면요. 나중에 내가 이 두 개를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잖아. 이게 어디 묻혀 있는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하에 설치하는 소방용수 표지는 꼭 맨홀에다가 어디요? 맨홀. 맨홀에다가 표현을 해줘라. 이 안에 뭐가 있다? 소화전이나 또 뭐가 있다? 저수조가 있다. 그러면 이 맨홀 뚜껑을 사이즈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648. 육군사관학교 생도 8, 648. 뭐 그런 식으로 외우십시오. 648.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 승하강식은 위로도 올렸을 수 있고 아래로도 내렸을 수 있고 요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승하강식 소화전이라는 게 있대. 그러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승하강식은 제외. 근데 이걸 또 포함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포함 아닙니다. 승하강식은 제외한다. 그리고 맨홀 뚜껑에 요걸 써주래요. 이 밑에 뭐가 있다? 소화전이 있다. 이 밑에 저수조가 있으니까 차량을 주정차하지 말아라. 맞습니까? 즉 대놓지도 말고 잠깐 정차도 안 된다. 예전에는 이게 주차만 있었는데 요즘은 정차까지 다 추가가 됐죠. 즉 주차 금지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리고 맨홀 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cm 선을 설치하래. 그죠?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칠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예전에는 이렇게 주차금지만 있었다고. 근데 최근에 정차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주차금지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노란색 반사도료. 여러분들 도료라는 건 페인트 바르는 거. 이건 재료가 아니고 도료예요. 여러분들. 반사도료. 자, 폭이 몇 cm? 15cm. 15cm. 꼭 알고 계십시오. 이런 것들. 왜냐면 바꾸기 좋으니까. 노란색 반사도료 15cm. 그래서 밑에 제가 이렇게 넣어놨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셔라. 자,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뭐 맨홀도 잘 나올 수 있지만 더 잘 나오는 게 얘거든요. 지상. 최근엔 맨홀이 나오긴 했어요. 최근엔 맨홀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 지상 쪽이 이제 나올 거다. 왜냐면 지하가 한번 나왔으니까 지상 나올 수 있겠죠. 소화전 저수조 급스탑의 경우에는 소방용수 표지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거 보신 적 있지? 한 번이라도? 요거. 지나가다 보면 한 번씩이라도 볼걸요? 여러분들. 그래서 겉이 파란색, 안쪽이 빨강색, 그리고 안쪽에 글자는 하얀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괴롭히고 싶으면 당연히 이 낼 수 있죠. 사이즈도. 근데 이거 내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이상한 거 아니야? 아, 맞잖아. 여러분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막 60cm, 35cm, 100cm. 그래. 요 정도는 뭐 내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cm 정도.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요 높이 최소한의 100cm 정도는 돼야 된다. 야, 근데 요 원방 크기라던가 또는 요 안쪽 크기 이런 것들까지 외워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사이즈도 있어요. 요 사이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방용수 글씨로부터 윗부분 14cm, 아랫부분 8cm 이런 기준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준들은 죄송한데 지금은 굳이 보지 마시고 보실 거면 요 정도? 전 이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체크 정도요. 체크 정도. 자, 그래서 나목에가 나목. 안쪽 문자 봐봐요, 여러분들. 얘가 흰색이라는 거예요. 얘가 흰. 맞습니까? 그리고 바깥쪽 문자가 요거예요. 요거. 여기도 주정차 금지 있거든요. 주정차 금지. 맞죠? 그래서 이게 얘는 만일 여기에 이제 소방용수라고 적어주는 거고 바깥쪽 문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정차 금지 얘기하는 거예요. 주정차 금지. 맞습니까? 그리고 안쪽 바탕 여기 빨강색 여기는 빨강색이래 안쪽은. 그래서 붉은색. 그죠? 그리고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이다. 그래서 흰노 불파야.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갔을 때 흰노 불파. 됐나요? 그래서 딸기파이 생각하시면 돼. 딸기파이. 안쪽에 뭐가 있다? 딸기 크림이 있다. 딸기 크림. 딸기 크림이니까 당연히 안쪽에 무슨 색? 빨강색. 바깥쪽이 파란색. 뭐 요거는 문자색은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죠. 따로. 그래서 흰노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 반사 재료를 사용한대요. 자, 이거하고 또 정말 또 치사하게 나오면 반사 재료를 반사 도료로 바꿀 수 있겠죠. 반사 도료를 반사 재료로 바꿀 수 있겠죠. 이건 페인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재료 자체가 빛이 비쳤을 때 번쩍하고 빛나는
그죠? 반사 재료를 사용해라. 감옥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을 또 다르게 할 수 있대요. 네, 웬만하면 요 사이즈에 맞춰서 해라. 자, 규칙 별표 3. 네, 여기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자, 여기는 설치 기준입니다. 꼭 암기. 자,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 즉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내가 어떻게 설치할 거냐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주상공, 뭐라고 여러분들? 주상공.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촘촘하게 설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소급적 공통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 즉 인근 건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100m. 그래서 소화전을 기준으로, 소화전은 오늘 잘 그림을 못 그리네요. 이 정도. 했을 때 100. 이쪽으로도 100. 그러니까 이 수평거리가 얘가 포용하는 거리거든. 포용하는 거리. 요거를 100m마다 뭐를 설치해 주래요? 주상공일 때 소급절을 꼭 설치를 해 주래요. 아셨죠? 그 외, 그러니까 주상공 외의 지역. 그러니까 주상공이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주거, 상업, 공업이 되게 위험한 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은 140.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래서 주상공은 우리 그냥 100m 달리기 생각하면 돼. 100m. 그리고 감옥 외의 경우는 140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얘도 잘 나오죠. 소방용수시설별 설치 기준. 자, 소화전 기준, 급수탑 기준, 저수조 기준. 이 중에 기출에 가장 많은 게 저수조. 자, 일단 소화전은, 자, 포인트 되는 단어가 상수도와 연결하고 지하나 지상. 그죠? 상수도와 연결하는데 지하, 지상.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즉 우리가 소화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65mm예요. 소화전은 숫자는 65입니다. 65.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아셨죠? 그냥 65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급수탑.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해서 여기 개폐 밸브 있고요. 맞나요? 그럼 이 급습 배관의 구경, 여기는 몇 미리 이상으로 해라? 100mm 이상으로 해라. 꼭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요 개폐 밸브 있죠. 얘는 1.5에서 1.7. 1517. 자, 100mm 이상에 1.5 이상 1.7 이하예요. 그래서 제 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 강사 키. 작죠, 그죠? 작습니다. 급수탑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없어요. 주변에. 가다 보면. 근데 저희 동네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고, 요거를. 서울에서 제가 해화에서 소방서 앞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서울대병원 옆에. 소방서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안전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100이라는 수치 알고 계시고 1517 꼭 알고 계시고. 됐죠? 그리고 제일 잘 나온 게 얘라 그랬죠. 저수조. 자, 저수조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수조 설치해 놓는 거야, 수조. 물을 여기 밑에다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저수조는 이 낙차가 4.5m 이하래요. 4.5m 이하. 됐죠? 그리고 흡수 부분의 수심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넣어서 물을 뿜어 쓰는데 여기에 최소 수심 있죠? 있는 요 최소 수심. 요 최소 수심이 0.5m 이상은 있어야 된대. 됐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잘 보시고. 그리고 소방 자동차가요. 저수조에 소방차예요. 쉽게 접근해야겠죠.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죠? 쉽게. 그리고 여기에 끝에 여과망 같은 걸 설치해서 모래나 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거 있죠. 쓰레기. 이런 것들 걸러야겠죠. 그쵸? 토사나 쓰레기 제거 해야 된다. 물만 올라올 수 있게. 그리고 흡수관의 투입구가 한 변의 길이가 60. 자, 이 흡수관의 투입구는 여기. 얘를 넣어주는 요 투입구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투입구가
한 병 길이가 60이래요. 또는 원으로는 직경 60cm래요. 됐죠, 여러분들? 60, 60. 그리고 자동으로 급수. 물이 없으면 자동 급수. 그래서 숫자가 4, 5, 6 여기는. 뭐라고 여러분들? 4, 5, 6. 됐습니까? 4, 5, 6. 4, 5, 6. 요거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요. 제가 썸머리를 또 해놨어요. 네, 썸머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지. 이 정도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제가 그림도 그려놨죠. 네, 그림도 그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면서 아, 이런 기준이 있었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조사나 비상소화장치도 같이 정리해놨습니다. 같이 정리를 해주십시오. 됐죠? 자, 이제 11조. 응원이네요. 자, 보십시오. 응원을 일단 누가 할 수 있냐면 본서가 할 수 있습니다. 본서. 응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어리더처럼 이게 앞에 가가지고 와, 우리 편 이겨라. 이건 아니겠죠, 그죠?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LG 트윈스를 좋아해요. 작년에 우승했죠. 올해 지금 아직 죽쓰고 있지만 후반기에 좀 올라오겠지. 뭐 어떤 팀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야구 많이 보잖아요, 그죠? 축구도 저 잘 보고요. 제가 직접 하는 건 잘 못하거든요. 어제 오랜만에 볼링을 쳤습니다. 친구들하고. 아니죠. 친구들이 아니죠. 어제 제 절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쭉 이어온 친구. 그 친구랑 볼링을 쳤습니다. 간신히 100점 넘었어요. 어렵더라고. 오랜만에 치니까. 그냥 한 5년 만에 친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못 친대. 자기 잘 못 친대. 그래서 갔어요. 와, 근데 막 스핀을 넣고요. 막 해가지고 막 날리고 막 스트라이크 막 치고 막 배신감 되게 들어가지고 하여튼 일단 중요한 게 본선은 이 응원이 그 응원이 아니라는 거 내 말은 치어리딩 와 이겨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본선은 보세요. 소방 활동을 할 때 소방에 필요한 어떤 활동을 할 때 소방 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 그러니까 이 소방 활동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진압, 구조, 구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긴급한 경우에요. 이게 필요한 경우 아닙니다. 긴급 시에만 옆에 있는 본서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응원. 그죠? 요청할 수 있대요. 그럼 이 응원은 뭐를 이제 응원을 해주는 거, 뭐를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 이게 모자라면 근처에 있는 본서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응원 요청을 받은 본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본서는 당연한 겁니다. 자, 소방 업무의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받은이 아니고 이게 또 사회생활한다고 원래 내가 속해 있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원래 내가 속해 있는 본서 말을 따르면 안 되겠죠. 나는 지원을 나간 거잖아. 그치? 그럼 그쪽 얘기를 들어야죠. 그죠? 이게 이제 요청받은이 아니고 요청한이라고 되어 있죠. 요청받은이 아니라고. 됐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본서의 지위에 따라야죠. 됐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거야, 여러분들. 시도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소방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도는 소방력이 좀 많고 인력과 장비가 어떤 시도는 인력과 장비가 좀 적은 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제천이고 여기가 영월이거든요. 여기가 충북이고 여기가 강원도야,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는 소방력이 좀 괜찮지만 뭐 예를 들어요. 여기는 소방력이 좀 없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정말 큰 불이 났을 때 응원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도가 달라졌죠. 그럼 도가 달라졌을 때 시도지사끼리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나와 있죠. 시도지사는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미리 약속을 해놓으래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는데 그 규약이 상호응원협정이에요. 그럼 이 상호응원협정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야? 시도지사. 응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본서. 아셨죠? 그럼 이 상호응원협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도가 달라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 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을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꼭 들어가줘야 된다.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렇죠? 그래서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왜냐면 우리 소방활동을 하는 거니까.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건 소방활동이 뭔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사까지.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조사. 이렇게 앞글자만 따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경계고 진압이고 구조고 구급이고 조사고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응원 출동 대상 지역의 규모. 그죠? 대상 지역과 규모.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돈에 관련된 거. 경비. 그래서 수당, 식사 및 의복의 수선. 소방 장비, 기구의 정비와 연료. 정비 및 연료. 됐죠? 그래서 이게 돈에 관한 거고 3번이. 그리고 응원 출동 요청을 어떻게 할 거고 응원 출동에 대한 훈련과 그 이후에 평가를 또 어떻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크게는 몇 가지예요? 5가지야. 크게는 5가지. 소방활동,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경비 부담, 맞습니까? 요청 방법, 응원 출동 요청 방법, 그리고 훈련 평가, 맞습니까? 훈련 및 평가. 근데 여기가 보면 좀 자세한 내용들이 3개씩 더 들어가 있는 것도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이 응원은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잘 정리를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동원이 나오죠. 그죠? 동원과 응원은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동원은 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딱 한 번 나왔던 게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래서 먼저 여기 주어에 가보면 청장은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그죠? 여기 가보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시도지사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그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습니까? 아까 결국은 재난이 또는 화재가 어떻게 된 거야? 너무 크게 난 거야. 너무. 시도에서 손도 못 쓸 정도로. 자, 그럼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거절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나갈 수도 있다. 직접. 본인이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압, 구조, 그리고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대요.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도에 파견 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본서의 말을 따라야 돼.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고. 다만 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이끌고 나갔을 때는 당연히 청장의 지휘에 따라야죠. 자, 사망 및 사항에 따른, 그죠?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인력이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 주체 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지금은 요 법 위주로 보십시오. 밑에 가보면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이 나와 있긴 해요. 대통령령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그죠? 여기 가보면 규칙 내용도 나와 있죠. 일단 처음엔 법 위주로 보시고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내가 읽어볼 때는 이것도 추가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경비는 누가 한대 여러분들? 각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가 서로 협의하고요.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거나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또는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해당 시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정한다, 보상한다 읽어보시고 저는 이걸 항상 꼭 보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3개 정도, 3개이기 때문에 사지선다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팩스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꼭 하래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요청하는 내용, 통지하는 내용 3가지. 요 정도 제가 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갔을 때요. 근데 일단 지금은 법 위주로 보십시오. 시험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어요. 어렵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조금 쉬었다가 저 이제 챕터 2에 대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